자, 사회지문을 한번 공부해보자. 먼저 1문단. 재정정책은, 먼저 은이 나와서 무조건 끊으라 그랬어. 재정정책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함께, 자, 과 함께 정부가 지출과 세금 규모를 조절하여 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정책 수단이다. 하고 끊었지. 그러면 재정정책이란, 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가 지출, 세금, 자, 지출은 뭐야? 쓰는 거지. 그리고 세금은 걷어들이는 거지. 그치? 그래서 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정책 수단이야. 이 정도면 이건 상식이지. 그치? 사회지문은 상식을 일단 최대한 활용하랬어. 실업이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하는 경기 침체기에 정부는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이는 확대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자 한다. 뭐 이거 모를 바 없어, 그지? 그럼 일단 제일 중요한 문장이 재정 정책이니까, 자, 일단 재정 정책을 화제로 생각해 볼게. 자, 두 번째 문단. 자, 승수 효과는, 갑자기 1문단과 상관없어 보이는 승수 효과가 나왔어. 그지? 절대 상관없을 일은 없지? 자, 한번 어떻게 읽으면서 연계해놔 봐. 확대 재정 정책을 위해 정부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보다 총수요가 더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재정정책의 A라면 확대 재정정책을 스몰 a라고 해보자. 그러면 승수효과는 그 스몰 a를 위해서, 그지? 정부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보다 총수요가 더 크게 증가하는 현상. 그러니까 들어봐. 실제로 지출한 건, 자, 봐. 10조라고 쳐봐. 근데 총수요, 10조가 지출했으면 총수요도 그 정도로 해야 되는데 10조보다잖아. 그지? 실제로 지출한 것보다 총수요가 더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이걸 뭐라고 한다? 승수효과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 자, 계속 가보자. 정부가 도로 건설을 위해 100억 원을 지출한다면, 자, 조건문 총수요를 구성하는 정부 지출이 늘어 총수요가 같은 크기만큼 증가하는 직접적 효과가 나타난다. 그지? 그 한마디로 빨간색으로 해볼까? 100억을 썼으면, 그지? 총수요도 100억만큼만 증가하는 직접적 효과가 나타난다. 근데 승수효과, 자, 이게 뭐라고? 가죠. 가가 나타나는 것은 재정정책의 효과가 여기서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재정정책의 결과 도로 건설에 참여한 기업들의 고용이 늘어나고 이윤도 증가한다. 세금은 없고 이윤 중 일부를 기업에 남겨놓지 않는다면 임금이나 이윤 형태로 노동자 주들에게 돌아가는 소득이 100억 원만큼 증가하여 그 효과가 다른 부문에 파급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부가 쓴 거를, 뭐야 얘들아, 여기서 정부가 쓴 거를, 그지? 참여한 기업들이, 그지? 고용도 늘어나고 이윤도 증가하고 세금은 없고, 그지? 기업에 남겨놓지 않고 다 노동자나 누구한테? 주주들한테 자, 노동자와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소득이, 자, 100억만큼 증가했지. 그러니까 분명히 파급이 되기 시작했어. 만일 사람들이 늘어난 소득 중 60%를, 자, 60%를 소비에 지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소비가 60억 원 증가하고 총수요도 같은 크기만큼 증가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면 총수요는 결국 250억 원 증가한다. 자, 250억 원이 중요한데 계속 증가하면, 그러니까 아마 승수효과가 또 증가하는데, 자, 여기에 아까, 자, 우리가 갑자기 250 나온 것 같아서 이 사람들도 뭘 줬어? 의미를 줬어. 어떻게 됐나? 자, 100억 0.6 곱하기 100 0.6 곱하기 100 쭉쭉쭉쭉 가서 250. 자, 요 계산 지금 이해 안 돼도 상관없지? 그냥 받아들여. 이 계산 어떻게, 봐봐. 요 물음표, 이 말줄임표까지 있는데 어떻게 다 지금 순간 다 이해하고 갈래? 그냥, 그래서 250이 증가한다. 여기까지 받아들이고, 확대 재정 정책. 자, 요게 스몰 a였지? 의 결과 정부가 지출한 100억 원보다 총수요가 훨씬 더 크게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게 뭐라고? 승수효과.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은 승수효과, 즉 스몰 a의 a를 위해, 그지?
지출한 금액보다 더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승수 효과라 그래. 자, 또 다른 효과가 있네. 세 번째 문단 한편 구축 효과. 그지? 요건 나네. 그지? 구축 효과는 확대 정책, 재정 정책으로 총수요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면 이제 얘들아 나왔어. 뭐가? 가하고 나는 십자가고 승수 효과는 뭐야? 총수요가 증가. 나는 총수요가 줄어드는 효과네. 자, 왜 그런가 보자.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만일 정부가 국채 발행 등으로 재정 정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면 조건문 그만큼 가계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업이 기계 설비를 도입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니까 얘들아 이건 좀 상식이니까 좀 알자. 국채를 발행하는 건 우리가 앞에도 설명했지만 국채 발행이라는 건 뭐야? 국가가 채권을 발행해. 그럼 이 채권이 발행하면 그지? 돈은 어디로 갈까? 파란색을 따라가지. 그지? 그러니까 돈은 정부로 들어가고 그지? 채권은 어디로 가는 거야? 그렇지. 가게나 기업한테 가는 거지. 알겠지? 자, 그래서 국채 발행을 하면 가게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업이 기계 설비를 도입하기 쓸 수 있는 자금이 줄어. 그 자금이 어디로 들어가서 정부 쪽으로 가서 줄어들어. 그 결과 금융시장에서는 자금 부족으로 인해 원인 이자율이 상승해. 그지? 이자율이 또 상승하면 투자의 기회비용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는 감소해. 자, 이렇게 경제 지문에서는 과학 지문처럼 과정을 만들 수가 있어. 한번 볼래? 이걸 내가 가정으로 만들어 볼게. 자, 만일 정부가 국채 발행 등 재정책을 위해 자금을 마련하면, 자, 1번 자금을 마련하면 쓸 수 있는 자금은 줄어들어. 2번 그 결과 자금 부족으로 인해 이자율은 상승해. 3번 이때 상승하면 그만큼 기회비용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는 감소하게 돼. 4번 즉 확대 재정정책의 결과로 투자가 위축되어 총수요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럼 뭐야? 총수요가 감소하는 과정. 요게 구축 효과로 할 수 있지. 자, 이렇게 과학 지문에서 배운 거를 이렇게 응용하면 돼. 구축 효과는 자, 나겠지? 정부 지출의 증가가 이자율. 자, 아까 말했잖아. 정부 지출의 증가가 이자율의 상승을 갖고 오고 민간본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현상으로서 정부 부문이 민간 부분을 밀어낸다는 점에서 밀어내기 효과라고도 한다. 같은 말이야. 그치? 이거는 구축 효과랑 같은 얘기야. 됐죠? 자, 이제 마지막 문단인데 꽤 기네. 자, 네 번째 문단, 마지막 문단 가보자. 재정 정책의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승수 효과와 구축 효과, 즉 가와 나의 크기에 달려있다. 승수 효과가 구축 효과보다 크다면, 자 봐, 요게 이렇게 하면 좋겠지. 요게 가가 나보다 크다면 확대 재정 정책이 총 수요를 증가시키겠지만, 자 그럼 이게 뭐야? 가가 나보다 크다면 총 확대 정책은 뭐야 얘들아? 당연히 총 수요를 증가시키겠지. 반대의 경우는 우리가 했지만 오히려 총 수요를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그죠? 크기에 달렸어. 자, 여기까지는 자 쉬운 것 같아. 자, 재정 정책의 효과에 대해 케인즈와 고전학파는 자 사람이 나왔네. 상반된 견해를 보인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십자가 한 번 더 가야지. 그러면 케인즈와 고전학파를 부호 뭘 쓸까? 그래, 아까 안 쓴 게 기억링이니까 기억링을 한번 써보자. 그러면 케인즈와 고전학파야. 자, 우선 케인즈는 자 기억은 투자가 이자율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지출이 늘어나도 투자가 크게 위축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기업의 투자는 이자율보다 기업가의 동물적 본능에 더 좌우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이자율이 오르면 기업의 투자가 줄어든다는데 아니다. 케인즈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지? 기업가의 동물적 본능. 요걸 강조하고 있어. 이에 근거하여 케인즈는 자 기업은 확대 재정 정책, 즉 A를 통해 경기 전망을 더 밝게 만들어 기업가의 동물적 본능을 자극한다면 이자율은 상승하더라도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호. 반면 고전학파는 자 니은이지 투자가 이자율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서 뭐라고? 투자와 이자율을 민감하게 봤어.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좀만 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서 기업과 니은에서 뭐야? 민감도지. 투자와 이자율의 관계를 민감하게 보고 얘는 민감하게 안 봤다고 볼 수도 있지. 그지? 정부 지출의 확대로 이자율이 아까 상승하면 기업의 투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았다. 이건 아까 구축 효과랑 같은 말을 하고 있어. 정부의 재정 정책이 효과가 크지 않을 뿐더러 정보 부분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민간 부분이 크게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 니은은 결국 확대 재정 정책은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결론이 나왔네. 그지? 특히 정부 지출과 세금을 변동시키는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재정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에는 이미 경제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즉 재정 정책이 자 이거 아까 라제이였지 경기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기 변동폭을 확대하여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고전학파 니은은 정부의 개입보다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연적 치유를 강조했다. 아 그러면 자 니은이 원한 게 뭐야 얘들아? 그렇지. 정부보다는 보이지 않는 손. 이거 되게 중요하지. 보이지 않는 손이 뭐야? 이퀄 자유경제죠. 그죠? 자연적으로 돌아 이 말입니다. 자 됐니?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지문을 한번 크게 정리해봐. 자 먼저 1문단은 라지 A 그리고 스몰 a 그리고 스몰 a에 의한 승수효과 그 다음에 3문단은 구축효과 그지? 그리고 마지막 문단은 그 승수효과와 구축효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거에 대한 기억과 니은 즉 케인즈와 고전학파의 반대 생각. 특히 고전학파는 뭐야? 재정정책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지? 정부의 정책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10번을 풀어보자. 1번 국가가 시행하려고 하는 재정정책의 효과는 승수효과와 구축효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 가와 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어. 2번 국가의 재정정책은 경기 안정을 위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및 지출과 세금 규모를 조절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자 얘들아 1문단을 한번 봐보자. 아까 이 말이 나왔는데 자 재정정책은 뭐라 그랬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함께라 그랬지. 함께. 그러므로 정부가 지출과 세금 규모를 조절하여 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정책 수단이지. 즉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하는 거고 그지? 즉 재정정책이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및 지출과 세금 규모를 조절하는 게 자 주체가 틀렸지. 그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어. 자 3번에 고전학파는 케인즈와 달리 자 고전학파는 아까 뭐라 그랬지? 정부의 재정정책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지. 그 다음에 4번 봐. 금융시장에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투자 기회비용은 높아지고 그 다음에 때문에 설비 투자는 감소할 수 있다 그랬지. 요건 아까 3문단에 번호 1번부터 4번까지 참고해봐. 5번 정부의 재정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는 기간에 경제 상황이 바뀌어 재정정책의 효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요거 아까 누구였더라? 그 니은 그지? 고전학파가 주장했던 거지. 자 11번 문제야. 자 가는 다와 달리 자 나와 달리니까 여기서 끊어줘야겠네. 정부가 실시한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경기를 부양하게 하는 되는 현상이다. 그치? 경기를 부양하는 게 가죠. 나는 오히려 줄어든단 말이야. 그치? 오히려 수요가 줄어들어서 경기를 부양시키질 못해. 그치? 그러니까 가는 부양시켜. 2번 봐. 가는 나와 달리 정부 지출의 증가분보다 총수요가 더 크게 증가하는 거지. 나는 감소하는 거고. 그러니까 맞지? 3번 나는 가와 달리 정부 부문이 민간 부분을 밀어낼 때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아까 무슨 밀어내기 효과라고도 했지. 3문단에 여기 있다. 그치 얘들아? 3문단에 밀어내기 효과. 자 다음에 4번 가보자. 가는 정부 지출의 축소로 나는 정부 지출의 확대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상이다. 이건 뭔 소리일까? 한번 보자 얘들아. 가는 총수요를 증가시켜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거고, 나는 오히려 문제가 생긴, 총수요가 줄어들어서 경기 부양을 못 시킨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부작용을 정부 지출의 확대로 나가 정부 지출이 확대돼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상이냐? 말도 안 되지. 그지? 그래서 답은 4번이겠네. 그지? 그러니까 나는 구축 효과로서, 그지? 총수요를 오히려 감소시키는 현상이지, 그지? 정부 지출을 확대해서 생긴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현상이 나야? 이건 얼토당토 않지. 그지? 가도 역시 축소로 할 수 있는 현상? 이것도 말해주면 안 된다. 그지? 다 안 돼. 자, 5번 봐. 가나는 모두 정부가 경기 침체기에 재정을 확대하는 정책 과정에서, 그지?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 그러니까 맞죠? 예, 답은 4번. 자, 이제 12번이야. 자, 보기 문제인데, 자, 케인즈와 고전학파니까 기억 니은이네. 한번 가보자. 자, 보기 없이 가봐. 케인즈는 A국이 재난지원금으로 현금을 지급할 경우는, 자, 요거는 보기에 있으니까 냅둬봐. 일단 요거 봐. 이자율이 상승하겠지만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보게끔 그랬어, 얘들아. 자, 봐.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이자율이 상승한다 그랬는데, 케인즈를 한번 보자. 케인즈. 여기 마지막 문단은 케인즈를 잘 봐. 케인즈는 이자율이 상승하더라도, 잘 봐. 그러니까 케인즈는 확대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전망을 더 밝게 만들어 기업가의 동물적 본능을 잡는, 이자율이 상승하더라도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고 오히려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라고 했냐면, 이자율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랬어. 투자가 이자율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랬어. 고로 이 말을 봤을 때 케인즈는 이자율이 상승하겠지만이라고 생각할 일이 없지. 그지? 이자율과 투자는 현금으로 줘도 민감하지 않다 그랬어. 그래서 요거는 일단 틀렸고, 2번 봐. 케인즈는 A국의 재난지원금 정책으로 경기 전망을 다른 건 필요 없고 경기 전망을 밝게 하면, 요 조건문이 중요하지. 기업가는 이를 포착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경기 부양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자, 케인즈는 아까 뭐라 그랬어? 그 경영하는 사람의 기업가의 동물적 본능, 그지? 그 다음에 확대 재정 정책을 하면 전망을 더 밝게 만들고 기업가의 동물적 본능을 자극한다면 이자율이 상승하더라도 기업의 투자는 더 증가하지. 그래갖고 잘 될 거라 그랬지. 그러므로 진짜 그대로 나왔어. 경기 전망을 밝게 하면 포착하고 투자해서 경기 부양의 효과가 나타난다. 답은 2번이 되겠어. 자, 그럼 3번을 보자. 혹시 보기에서 틀릴 수 있으니까 다 보자. 고전학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정부가 민간의 이익을 공유하게 됨으로써 원인, 결과 봐. 정보 부문이 비대해져서 일어나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거라 그랬는데, 고전학파는 확대 재정 정책을 뭐라고 했어? 부작용이 나타날 거라 그랬지 방지할 거라고 안 했잖아. 벌써 틀렸네. 4번. 고전학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자율이 상승하면 기업가는 반대로 가계 수입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총수요가 증가한다 그랬잖아. 총수요가 뭐라 그랬어 아까? 감소할 거라 그랬어. 그지? 그래서 이걸 나쁘게 봤어. 그지? 자, 그 다음에 5번. 고전학파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입법 과정이 지연되면 경기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그랬어. 그 다음에 경기 변동폭을, 자, 봐봐 얘들아. 마지막에 축소한다 그랬니? 확대. 이거 바로 여기 있잖아. 바로 옆에. 확대인데 축소라고 잘못 말하고 있지? 틀렸어.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마지막 13번 문제. 자, 이 문제의 답은 1번이고, 자, 선생님이 단어 문제니까 해설지 줄 테니까 해설지 보고 참고하면 되겠습니다.